안녕하세요. 64세 된 김진호입니다.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정말 죽을 뻔한 일을 당했거든요. 천식이 있는데도 황사가 심한 날 마스크도 안 쓰고 등산을 갔다가 산에서 숨을 못 쉬어서 헬기로 구조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괜찮다고 우겼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됐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정말 좋아했어요. 25살에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34년을 일했는데 현장 일이 힘들어도 주말이면 꼭 산에 올랐어요.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서울 근교는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였죠. 그때는 참 좋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 몇 줄 싸들고 산에 가면 맑은 공기 마시며 정상에 올라서 야호 소리 지르는 게 정말 시원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동료들하고도 등산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멀리 가서 1박 2일로 산행도 하고 그랬어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까지 안 가본 산이 없었죠. 그때는 체력도 좋고 건강했으니까 웬만한 산은 다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낳아서도 주말 등산은 계속했어요. 아내 순자가는 처음엔 같이 따라왔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지니까 혼자 다니게 됐죠. 또 산가? 하면서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전에 갑자기 제 인생이 흔들렸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59살에 조기퇴직을 당한 거예요. 34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퇴직금은 8,500만 원 받았는데 당장 생활비도 필요하고 전세도 올려줘야 하고 딸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하니까 금세 반 넘게 써버렸어요. 그래도 등산만큼은 계속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서 더 자주 갔죠. 그러다가 2021년 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천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설마 내가?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가까이 산에 다니면서 이런 병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의사가 설명해 주는데도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담배는 안 피우시죠? 그건 다행이고 앞으로 대기오염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특히 등산 같은 격렬한 운동은 조심하셔야 해요. 뭔가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등산을 조심하라니 그럼 제가 뭘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순자가 더 놀라더라고요. 여보 이제 정말 등산 그만해야겠어요.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아들 딸도 전화해서 아버지 이제 몸 조심하셔야 해요. 등산은 좀 쉬세요 하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까지 병으로 제가 평생 해온 취미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가 준 흡입기 약만 잘 쓰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우울했어요. 내가 이제 늙었구나, 병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밤에도 잠이 안 와서 술로 달래려고 했는데 오히려 숨이 더 막혔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약을 쓰고 나면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아, 이 정도면 괜찮네. 뭐 이까짓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시 등산을 시작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요. 평소보다 천천히 올라가고 숨이 차면 자주 쉬고 그랬어요. 약도 챙겨가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날씨 좋은 날 가서 평소 속도의 절반으로 올라가니까 별 문제 없이 정상까지 갔어요. 봐, 내가 뭐랬어. 약만 잘 쓰면 되는 거야 하고 안심했죠. 아내는 계속 걱정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까 누구하고 같이 가세요. 에이 뭐 그깟 거. 나 혼자 40년 가까이 산 다녔는데 뭐가 문제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죠. 퇴직하고 나서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집에서 쉬거나 등산 가고 그랬어요. 아내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아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딸도 가끔 생활비 보태주고 해서요. 그런데 천식 때문에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약가, 진료비, 정기 검사비까지 하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등산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날씨를 좀 더 신경 쓰게 됐죠.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고 너무 심한 날은 안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 방심할 때가 있었어요. 날씨가 좋아 보이면 미세먼지 확인 안 하고 나가기도 하고 흡입기 안 챙기고 가기도 하고요. 2년 정도 그렇게 지내면서 별 탈 없이 지냈어요. 가끔 숨이 차거나 기침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 정도야 뭐하고 넘어갔죠. 그러다가 지난달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4월 말쯤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황사가 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늘이 뿌옇고 먼지가 막 날리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정말 공기가 안 좋아요. 등산 말고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등산 모임 친구들하고 약속한 날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건데 이걸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 마스크 쓰고 가면 되지 뭐. 그래도 오늘은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에 가세요. 에이, 뭐 그깟 거. 걱정 마.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나 봐요. 집에서 나설 때 흡입기는 챙겼는데 마스크를 깜빡했어요. 뭐 산에 가면 공기가 좀 낫겠지 하고 생각했죠. 정말 아니랬어요. 약속 장소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진호야, 너는 마스크 안 가져왔어? 아, 깜빡했네. 뭐 괜찮겠지. 친구 중 한 명이 여분 마스크를 주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산에 올라가면 공기 좋아질 텐데 뭐. 정말 바보 같은 판단이었어요.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숨이 훨씬 찼어요. 공기가 탁하니까 숨쉬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나아질 거야 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중간쯤 갔을 때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진호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조금 쉬면 돼. 흡입기를 써보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죠. 그런데 정상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소보다 좀 심한 애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흡입기를 또 썼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진호야. 얼굴이 새파래졌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도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야, 조금만 쉬면 돼. 걱정 마.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앉아서 쉬어도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막 나고 어지럽기까지 했어요. 친구들이 119에 신고했어요. 야,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 구급차 불러야겠어. 저는 그때까지도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목이 막힌 것처럼 공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19에서 헬기를 보냈대요. 산 위라서 구급차가 올라올 수 없으니까요. 헬기가 오기까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등을 두드려주고 물도 먹여주고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진짜 후회됐어요. 아, 아내 말을 들을걸. 왜 괜찮다고 우겼을까? 헬기가 와서 구조요원이 내려왔을 때는 정말 안도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니까 조금 숨쉬기가 나아지더라고요. 환자분, 의식은 괜찮으세요? 천식 발작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증상 있으셨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헬기로 병원에 후송됐는데 그 과정도 기억이 희미해요. 산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의료진이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천식 중증 발작 환자 즉시 치료 시작합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진짜 죽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한테 연락이 갔나 봐요. 얼마 후에 순자가 울면서 뛰어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아내 얼굴을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그렇게 걱정해서 만류했는데 제가 고집 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의사가 와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심각한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오늘같이 대기오염이 심한 날 마스크도 안 쓰고 등산을 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천식은 충분히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지만 무리하면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정말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며칠 입원해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40년 가까이 등산을 해왔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위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했죠. 특히 가족들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했어요. 순자는 밤낮으로 병원에서 지키고 있고 아들, 딸도 회사에서 빼먹고 와서 걱정하고 있고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헬기로 후송됐다는 소식 듣고 정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딸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몸 조심해 주세요. 저희한테 아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들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제 취미 때문에 가족들을 얼마나 걱정시켰는지요. 의사와도 길게 상담했어요. 선생님, 이제 등산을 완전히 그만둬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심하셔야 해요. 날씨 확인은 필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하세요.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누군가와 함께 가세요. 그리고 흡입기는 항상 2개 이상 챙기시고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미리 상의하고 가세요. 정말 당연한 얘기들인데 그동안 저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천식에 대해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됐죠. 천식은 생각보다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지만 발작이 오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기오염이나 알레르기 유발 요소에 노출되면 갑자기 악화될 수 있고요. 제가 그동안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환경관리, 생활습관 관리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퇴원할 때 의사가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세요. 다음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집에 와서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 걱정만 시켰구나. 여보,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 주세요. 응, 이제 등산 갈 때는 미리 얘기하고 날씨도 확인하고 마스크도 꼭 쓸게. 그리고 절대 혼자 안 가. 그리고 등산 모임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날 저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지 걱정됐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진호야, 우리도 정말 무서웠어. 앞으로는 서로 체크하면서 다니자. 맞아, 우리도 이제 젊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다녀야지. 사실 친구들도 다들 60대 중반이라 비슷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혈압약 먹는 친구, 당뇨 있는 친구, 무릎 아픈 친구. 다들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모임에서 규칙을 정했어요. 날씨 안 좋은 날은 절대 가지 않기, 각자 지병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기, 응급약은 반드시 챙기기, 가족들에게 행선지 알리기 등등요. 지금은 퇴원한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편의점 일도 당분간 쉬기로 했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흡입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고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체크해요. 순자가 공기청정기도 새로 사줬어요. 여보, 집에서라도 좋은 공기 마셔야 해요. 손자가 문병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가 매일 걱정하셔서 저도 걱정돼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아프면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힘들어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며칠 전에 등산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호야, 다음 주에 가벼운 산으로 갈 건데 어때? 예전 같으면 무조건 가겠다고 했을 텐데 이번엔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날씨 예보를 확인해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있더라고요. 다음에 갈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 안 됐어. 친구들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 무리하지 마. 몸 완전히 나으면 천천히 시작하자. 이제는 정말로 조심할 거예요. 등산을 아예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그건 제 인생에서 너무 큰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과감히 포기할 거예요. 무엇보다 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쉬고 약 쓰고 필요하면 병원에 갈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자신의 병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도 같이 관리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할 때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걱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매일매일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이제야 와 닿네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가족들 걱정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험한 일 할 때는 반드시 준비하고 조심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런 아찔한 경험을 한 이유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무모한 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 이제 정말 마음 깊이 와 닿아요. 감사합니다.